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수능 수학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수능 수학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았는데 제가 수능 때 수학을 그렇게 잘 보진 못해서 자신있게 수능 수학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계속 콘텐츠 제작을 미루다가 제 친구 중에서 수학을 잘한 친구가 있어서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친구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일단 작년 수능 미적분에서 원점수 100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공주 서대부고라는 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 한양대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수능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수학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딱 정해진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에 3, 4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서 그때 오히려 거의 하루에 7, 8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 직전에는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를 하진 않았고 자기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내내 저는 수학이 항상 약간 발목을 잡았어서 수학에 제일 투자를 많이 했는데 방학 때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씩 항상 했었고 그 다음에 내신 기간 전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기간 전에 있던 한 달 정도 그 시간에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평일에도 그 정도를 했고 수능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한 4, 5시간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학 선행은 어느 정도 했는지. 고1 되기 전에 중학교 겨울방학까지 저는 수투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고 미적분이랑 확통도 개념을 살짝 공부했었는데 저는 선행은 웬만하면 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하고요. 아무래도 학교 가면 내신 공부할 때 수학이 돼 있다는 게 진짜 메리트가 커요. 다른 암기할 과목도 많고 진짜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수학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수학 선행을 많이 안 했어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진짜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다른 과목 할 시간에 수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선행은 사실 제대로만 된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들어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봤던 인강이 있는지. 저는 현우진 쌤 커리를 쭉 탔었고요. 그래서 시발점부터 뉴런, 드릴, 킬캠, 수분감 거의 모든 커리를 이제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이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저는 수능 공부할 기간이 되게 적었어서 인강은 거의 안 듣고 오히려 엔제나 실무를 스스로 많이 풀면서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쌓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뉴런이 수능 직전에 듣기에는 좀 볼륨이 너무 크고 헤비한 느낌이라서 저는 약간 벼락치기처럼 하느라 인강을 못 들었는데 사실 정석적으로 그걸 들으면서 스킬을 체화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좋은 강의 같긴 해요. 친구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고3 때 풀었던 콘텐츠. 저는 일단 막 엔제나 이런 문제집보다는 실무를 거의 많이 풀었고요. 또 고3 때 아까 현우진 쌤 커리 탔다고 했는데 뉴런, 드릴, 수분감을 모두 고3 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개념 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제가 선행을 중학교 때 해서 개념을 처음 접한 게 중학교 때 다닌 동네 학원에서였고요. 그때 조금 했던 공부법 중에 특이한 게 있으면 개념을 필사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막 공식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개념을 거의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암기해야 할 부분도 잘 외워지고 이 개념이나 공식이 나온 맥락도 같이 필사를 한 거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개념은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정승재 쌤 인강으로 수원, 수투, 수상, 수원은 다 했었고 미적분은 현우진 쌤 인강으로 했고 기하 확통은 학원에서 했는데 개념은 정승재 쌤 인강이 사실 제일 쉽게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느낌이라 좋았고 저는 개념 공부를 할 때는 그 단원에서 궁극적으로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정리하면서 공부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열도 수열이란 대단원이 있고 그 안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열, 뭐 기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각 수열들끼리 뭐가 다른지 수열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 단원이 궁극적으로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좋았던 엔제나 실무? 저는 현우진 쌤 계속 나오는데 킬링 캠프를 가장 잘 풀었던 것 같고요. 이제 구모가 끝나고 구모 반영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킬캠이 제일 좋았고 또 이혜원 모의고사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콘텐츠를 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판에 실무를 되게 많이 풀었는데 저는 작년에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히든카이스 시즌 5, 시즌 6이 구모 이후에 나온 것들이었는데 되게 반영을 잘한 느낌이었어서 그리고 난이도가 막 진짜 어려운 거는 좀 풀면은 의욕이 떨어지는데 히든카이스가 딱 적당하게 준 킬러를 잘 낸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출은 얼마나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제 수학 문제집을 풀면 사실 대부분 문제집에 기출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뭐 인강을 듣거나 할 때 거의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4-5번 정도는 기출을 봤었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많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뭐 엔젤을 많이 풀진 않았지만 어떤 엔젤을 봐도 어쨌거나 기본적인 발상은 다 기출에서 시작된 것들이고 사실 기출만큼 정말 그런 깔끔한 사고 방식대로 풀리는 정제된 문제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은 진짜 여러 번 보면서 내가 이런 거에서 이런 태도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내신 공부하면서 계속 보는 기출들은 막 4-5번씩 보면서 외우다시피 했고 학교 프린트에도 기출이 나오고 근데 수능 공부할 때는 그냥 8, 9월에 수분감 수원 수투 한 번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출 문제집 추천. 저는 이제 제가 많이 기출을 봤다고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집으로 하든 여러 번 반복해서 풀라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일 좋았던 기출 문제집은 자이스토리가 양치기를 하는 데는 제일 좋은데 뭔가 풀이에서 좋은 태도를 많이 얻고 싶다 그러면 수분감이 좋은 것 같고 수분감이 문제도 좀 정제되어 있고 깔끔한 문제들이 잘 모여 있어가지고 수분감 추천하고 싶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오답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막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정리하진 않았고 대신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 때 틀린 문제 풀고 뭐 다시 맞았는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무조건 맞을 때까지 풀었습니다. 열 번째로 실전적인 행동 강령도 고민을 했는지 어떻게 쌓았는지. 저는 뭐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걸 따로 계획하진 않았고 그냥 가서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수능 공부를 한 기간이 되게 짧아서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실수부터 잡자라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시험 때마다도 그냥 내신 시험 때마다도 실수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 정리를 해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 계산 실수를 내가 계산 실수했구나 하고 이거 이렇게 계산하지 말아야지 하고 넘기는 게 아니고 그 계산 실수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제가 세웠던 대책은 글씨를 작게 써서 풀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잘못된 풀이가 있으면 눈에 바로 띌 수 있게 하자 해서 글씨 작게 쓰는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과정에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지 어떤 계산을 많이 틀리는지를 찾아내서 시험지에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열에서 그 수학적 귀납법에 따른 수열 문제를 많이 틀렸어서 무조건 시험지를 다 풀고 나면은 그 문제 먼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수능장에서도 15번 문제를 제일 먼저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내가 하는 실수에 대한
유형을 좀 세분화해서 각각을 어떻게 고칠지를 꼼꼼하게 고민하면은 실수도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고 잘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수학 실력이 오르는 태도가 있을까요? 저는 수학 문제 푸는 걸 좀 즐기려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쉽진 않지만 가끔 뭐 인강 같은 걸 보다 보면 와 이런 풀이 방법이 있었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느끼면서 너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즐기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이에서 막 희열을 찾는 거는 사실 진짜 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조금 더 낮은 단계긴 하지만 어쨌거나 수학 실력이 오르려면 기본적인 공부량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사실 수학 들을 때 노래 듣지 말라는 얘기도 많지만 기본 문제 같은 거 풀 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쌤 같은 문제집을 풀 때는 솔직히 그냥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뭔가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기 전에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1시간은 무조건 수학하고 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수학 실력이 오르는 태도라고 한다면 아까 거는 수학에 흥미를 붙이는 거고, 수학 실력이 본질적으로 오르려면 특히나 뭔가 2등급에서 1등급에 가까워지게 실력이 늘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먼저 문제를 볼 때 과정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개형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하고 그 케이스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옳은 경우를 찾아낸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내가 그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따라서 이런 개형을 그렸구나, 그리고 이 개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분류가 되는구나를 의식적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답지를 볼 때도 그냥 답지 풀을 옮겨 적고 이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답지에서 이런 것에서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발상을 떠올렸구나,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어떤 발문에 따라서 풀이가 전개되는지를 꼼꼼하게 보고 그 흐름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번째, 킬러 공부법. 킬러는 일단 많이 풀어봐서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킬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그래프 그려서 푸는 뭐 미적분 이런 문제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풀다 보면 감이라는 게 와요. 이런 케이스가 답이겠구나. 대표적으로는 뭐 이중접선이라던가 그런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뭐 어떤 게 보편적인 개형이고 케이스인지, 어떤 게 특수한 경우고, 어떤 상황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킬러를 사실 미적 킬러는 다 틀렸고, 그래도 22번은 풀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수능 때 킬러 문제가 저도 딱 실무를 수능 직전에 엄청 많이 풀었는데 딱 기적적으로 수능 일주일 전부터 실무에 있는 22번이 가끔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수능 때도 22번을 맞췄고 그랬는데, 조건을 꼼꼼히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조건들이 풀이에서 어떤 요소로 쓰이는지, 어떤 개념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리를 하는 태도,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들을 발상을 정리하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4점짜리 문제만 모아놓은 노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것도 수능 직전에 실력이 오르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기출, 엔제, 실무의 비율은 어땠나요? 저는 엔제보다는 기출이랑 실무를 많이 풀어서 기출 실무가 한 1대1 정도 됐습니다. 저도 엔제는 거의 안 풀었고 수능 막판에 기출, 실무 1대1로 풀었어요. 다음에 14번째, 답지는 얼마나 받고 얼마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고3 때는 사실 막 한 문제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험생 때는 좀 금방금방 답지를 봤던 것 같고, 대신 답지를 보면 무조건 그 후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중딩 때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한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외고 준비하느라 많이 하진 않았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막 너무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풀지 난 수학을 너무 못한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답지는 되게 금방금방 봤어요. 그치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푸는 과정은 무조건 있도록 했고 그리고 답지를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계속 말했던 것처럼 그 답지에서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가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고등학교 1, 2학년이 수능 수학 준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방금 전에 고3 때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문제를 계속 고민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수학의 양치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제집 많이 풀어보면서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하면서 그냥 많이 풀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신도 챙길 수 있고 결국 그 내신을 위해서 했던 공부가 수능 수학에서는 다 베이스가 되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고3 때보다 다른 과목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적으니까 수학 진짜 많이 하면서 저도 내신 때 막 많이 풀 때는 대여섯 권, 여섯, 일곱 권 풀었는데 그 정도로 다양한 경험치를 쌓아놓는 게 결국 다 수능 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노베라면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노베니까 당연히 개념 강의 들으면서 개념부터 차근차근 쌓아야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집보다는 유형 문제집, 뭐 센이나 어삼시사 이런 문제집들 풀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도 노베이스였던 시절이 막 있던 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을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노베이스니까 남들보다 더 빡세게 한다는 마음으로 4, 5시간씩 수학에 기본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기본적인 연산이 안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신속하게 돼야 사실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숫자에 대한 감 자체가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연산 꼼꼼히 하고 실수가 습관이 되지 않게 차근차근씩 쓰는 연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개념에 딸린 문제들을 풀잖아요. 뭐 센 A단계라던가 바이블 뭐 이런 거에 있는 기본 문제 이런 걸 풀 때 개념이 있고 이제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익히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열에서 등차 수열 배웠을 때 첫째 항과 공차의 개념을 배웠다.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요 문제에서는 공차를 미지수로 두고 공차를 구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여기에서는 공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A의 세 번째 값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운 개념이 기본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고민하면서 개념을 익혀야 더 복잡한 과정의 문제도 풀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7번째, 제 친구가 미적 원점수 100점이라서 하는 말이지만 낮은 1등급, 2등급에 가까운 1등급에서 높은 1등급으로 가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낮은 1등급이신 분들은 어쨌든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못 푸신 거잖아요. 그래서 킬러 공부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시험 보는 날의 컨디션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한두 문제 차이가 어쨌든 뭐 낮은 1등급에서 높은 1등급으로 갈 때 중요하니까 실수 최대한 없게 그리고 앞에서 최대한 빨리 풀어서 뒤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정해 보면서 킬러 문제 풀어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얘기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국어를 망쳤어도 망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학을 푸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수학은 어쨌거나 한 9번, 10번까지는 기계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 구간을 풀면서 국어에 대한 생각은 다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어를 그래도 잘 봤어서 수학도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훌륭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진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서도 안 떨 수 있었고 해서 지나간 시간은 묻어두고 남아있는 거라도 잘하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어에서 멘탈 털릴 확률이 진짜 높아서 사실 물수능이면 물수능인 대로 국어는 떨리고 불수능이면 정신이 나가고 이러니까 뭔가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수능 직전에 항상 아침에 국어 한 세트, 수학 한 세트를 2주 동안 계속 풀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날처럼 국어, 수학을 연달아서 푸는 연습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험 생활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수험 생활을 하면 진짜 잡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공부하다가 하기 싫어질 때도 진짜 많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최대한 그런 생각을 뇌에서 빼고 공부로만 머릿속을 채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다른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고 집중 안 되니까 딱 몇 달, 몇 주만 버티자 라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세요. 네, 그냥 잡생각 최대한 버리고. 그치, 그 김연아 잘 알아? 그냥 뭐지?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딱 그건 것 같아. 딱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수시든 정시든 원서 쓸 때만 대학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해. 원서 쓸 때, 자소서 쓸 때, 면접 준비할 때 딱 그 세 경우의 수 말고는 그냥 공부만 해도 나중에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내가 지금 대학 고민하는 것보다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내 대학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공부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고3인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거에만 집중해서 사실 주어진 것도 아니고 뭐 오늘 3페이지 풀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푸는 문제 지금 푸는 수학 문제에만 집중하면은 수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험 생활이 훨씬 더 단순하고 마음 편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일단 오늘 출연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중학교 때 막 같이 하루 종일 중2 때 공부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이렇게 둘 다 좋은 대학 와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줬고 이제 수학 공부법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구한테라도 물어서라던가 주변에 수학 잘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많으니까 걔네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드릴게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수학 관련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